실화. 신이 점지해준 아이. 내가 알고 지내는 언니의 이야기야. 이 언니가 나보다 3살 위인데 지금 거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 하나를 둔 싱글맘이야. 이 언니를 처음 만나게 된 게 내가 학교 봉사 활동을 하러 재활센터 같은데 일하러 갔다가 보게 됐어. 그 센터엔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 비율이 높아서 비슷한 나이대 같은 여자고 또 마음도 잘 맞아서 금세 친해지게 됐어. 이 언니의 경우는 아들 때문에 여길 다니게 됐는데 그 아들이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된 병명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쪽 다리가 성취를 못해서 성장이 거의 멈췄어. 그런 탓에 다른 쪽 다리와 맞질 않아서 혼자서 걷지를 못해. 그렇게 이 언니 혼자서 애를 데리고 치료 다니랴 그리고 일을 하랴 그렇게 항상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 하지만 개인사는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어. 아무튼 그렇게 친해져서 평소에도 시간이 나면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또 언니가 바쁠 땐 아들도 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교류를 하고 지냈어. 그렇게 알고 지낸 지 한 1년쯤 됐을까?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하다가 그때 언니가 말을 꺼내더라고. 너 우리 동동이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난 솔직하게 언니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마음이 없으면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자긴 딱히 숨기거나 창피한 건 아닌데 나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간은 별 말을 안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꺼냈어. 사실 언니는 좀 어렸을 때인 고등학교 때 동동이 아빠를 만나서 생각도 못했던 임신까지 하게 됐대. 언니 본인은 애를 낳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고 그 남자는 대학까지 그대로 갔다고 해. 그런 남자의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언니가 다 벌어서 부담을 하며 수발을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만 제대로 하면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항상 호언장담해서 언니는 그렇게 믿고 기다렸대.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잠수를 타버렸다는 거야. 게다가 딴 여자랑 결혼했단 소리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대. 그 집까지 찾아간 언니는 애를 나 혼자 낳았냐, 어떻게 동동이한테까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호소했더니 그때 남자 부모님은 멀쩡한 애 앞길 망치지 말고 사실 그 애도 진짜 우리 아들 핏줄인지 어찌 아느냐 하면서 돈을 좀 쥐어주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거진 내쫓았대. 언니가 그때 정말 서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동동이가 몸이 완전히 성한 아이였어도 그렇게 애 아빠에다가 조부모 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애를 버렸을까 싶어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해. 그치만 아들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언니는 악착같이 일을 해와서 지금은 혼자 장사도 하면서 한숨을 돌릴 정도로 산대. 하지만 지금처럼 자리 잡기까지는 그 과정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들었다고 해. 여자의 홀몸으로 아픈 애를 데리고 사는 게 어디 쉽나. 거기다 언니는 고등학교까지 중퇴를 했고 말이야. 돈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해. 그래서 영 안되겠다 싶어서 애까지 고생을 시키느니 차라리 동동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다른 집에 보내거나 해버릴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 상담을 했대. 그렇게 홀로 사시는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단호하게 동동이는 끝까지 네가 키워야 한다 이러시더래. 언니가 말을 하길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온순하시고 남 부탁을 거절 못하시고 또 수줍음도 잘 타시는 천상소년 같은 그런 성격의 분이셨대. 그래서 자기가 힘든 걸 호소를 하면 자신의 편을 들어주며 토닥여 줄 줄 알았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 허리를 잘라서 사실 그때 좀 많이 놀랐다고 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래. 아버지가 아직 젊으셨을 적, 그러니까 언니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읍내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버스를 타셨대. 완전 시골이고 또 산길이었던지라 그 버스 안에는 다 해야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몇 정거장을 가니까 웬 젊은 애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서 버스를 탔대. 근데 돈이 부족했던지 막 주머니를 헤집고 이리저리 뒤지다가 안 되겠는지 그때 버스 기사에게 죄송한데 한 번만 그냥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내릴 거예요.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래. 하지만 기사는 성질을 내면서 그냥 내리라고 욕을 하고 그렇게 실랑이가 길어지니까 승객들도 그 여자 보고 내리라고 당신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렇게 막 화를 냈대. 그 광경을 보다가 결국 아버님께서 버스비를 대신 내주셨다고 해. 그러자 그 여자는 고맙다면서 아버지의 앞자리에 앉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는 묻더래.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까지 갑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 애기 엄마가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내리고 다음 버스 타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하지만 버스의 배차 간격이 워낙 길어서 정말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때 아버님께서는 속으로 웬 난데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하 어서 집에 들어가 봐야 해서 그건 좀 하시고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대.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 너무도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는 거야. 다음 정거장에서 꼭 내리시라고 말이야. 아버지께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렇게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리셨대.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는 의아해했는데 그렇게 가다가 글쎄 앞전에 버스가 사고가 난 걸 보시게 된 거야. 그땐 이미 시간상으론 꽤 지난 시간이었지. 나중에 전해 듣기론 그 사고로 인해서 2명인가가 죽었고 또 나머지 승객들도 중경상들을 많이 입었다고 해. 소름이 돋은 아버지는 혹시 승객 중에 갓난아기와 애엄마가 없는 걸 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해. 그 사이에 내린 건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무엇이었는지 아무튼 자기를 살리려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산 쪽을 향해 절을 하시고 돌아갔대. 그리고 기억 속에서 그날 일이 잊혀갈 때쯤 그 젊은 여자가 아버님의 꿈에 나왔대. 여자의 품엔 여전히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멀찌감치 서 있더래. 그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데 그때 그 여자의 품속의 아기가 바닥으로 툭 하고 뛰어내리더니 아버님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래. 그런데 그 애가 걸음을 뗄 때마다 몸집이 커진다 싶더니 점점 형상이 변해서
아버님 눈앞에 왔을 땐 커다란 호랑이가 돼 있더라는 거야. 꿈이지만 아버님은 호랑이가 무섭다거나 두렵진 않았고 그저 경외심 같은 게 들었다고 해. 그러고는 그 호랑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리셨대. 왠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으셨다고 해. 잠시 그러고 있는가 싶었는데 그때 호랑이가 앞발을 쓱 들어서 아버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셨대. 그리고 얼마 후 언니가 태어났는데 아버님은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이 언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이 아이를 위해서 신이 날 살리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해. 그런데 언니가 커갈수록 자신을 너무 실망시켜서 혼전 임신해 자퇴까지 말이지. 그렇게 아버지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내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 하고 자괴감에 빠지셨다가 세월이 흘러서야 이 모든 것이 손자인 동동이를 위한 거였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야. 실제로 언니가 동동이를 낳을 때도 아버님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그때도 호랑이 꿈 꾸셨다고 해. 그렇게 지나온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언니를 잘 타이르시더래. 어려운 건 내가 발벗고 다 도와주겠다. 하지만 동동이만은 절대로 손에서 떼놓지 말거라. 동동이는 필시 크게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하지만 솔직히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님의 말을 안 믿었었다고 해.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싶어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해. 그리고 사실 아버지도 그 당시 몸이 성치 않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로부터 근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의 꿈 얘기가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대. 언니는 지금 현재 옷장사를 하고 있어. 사업 수완도 좋고 언니가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점점 단골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거든. 근데 그 단골 손님들 중에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그 사람 본인이 밝힌 건 아니지만 그 말투나 행동들로 미루어 보아 어렴풋이 짐작을 했대. 그런데 어느 날 이 손님이 또 와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계산할 때 그때 언니한테 아이고 고민이 많지 이러고 슬쩍 말을 걸었대. 그 손님의 그 말에 깜짝 놀란 언니가 왜 그런 걸 물으시냐고 하니까 지금 언니 얼굴에 수심이 너무도 가득해. 이런 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서 많은 말은 못 해주겠는데 언니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딱 하나만 물어봐. 내가 가능한 선에서 답해줄게. 이랬다고 해. 그래서 언니는 앞뒤 안 보고 우리 아들의 장래가 걱정이 돼요. 라고 한마디를 했대. 그러니까 그 신기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 언니야, 언니는 지금 호랑이 새끼를 낳았네. 조상님이 덕을 쌓으셔서 점지를 받았어. 그 애가 혼자 힘으로는 못 걸을지언정 손가락 하나로 사람 100명을 부리게 될 거야. 아이한테 해주는 만큼 그 몇백 배로 돌아올 테니 조금만 참아. 아들 동동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왠지 소름이 돋더래. 그리고 그분은 복채를 받아야 한다며 언니 소지품 중에 하나를 가져가셨다고 해. 그런데 이게 영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동동이가 비록 몸은 성치 않아도 애가 귀신같이 똑똑하거든.
나도 얘랑 몇 번 대화를 하면서 정말 놀랐어. 기억력도 비상해서 한 번 보고 듣고 읽은 건 정확히 기억을 하고, 또 체스라든가 카드게임 같은 것도 항상 이기더라고. 진짜 놀라웠던 건 이 어린애가 머리를 쓰면서 전술을 짜더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글이나 영어도 따로 교육한 적이 없는데 책 좀 보고 관련 방송 보면서 그렇게 혼자서 터득해가는 그런 수준이고, 하여튼 얘가 물건이긴 물건이다 싶었어. 완전 두 손은 없겠지만 나는 이 언니가 남달리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지껏 고생해온 걸 비록 조금이지만 옆에서 봐서 그런가, 정말 진심으로 저 말들이 모두 진짜였으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언니의 아버지께서 그 옛날 시골버스에서 본 그분은 아마도 신이 아니었나 몰라.